안녕하세요, 김덕윤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일정 다녀오셨어요? 의료기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쪽이랑 첫 미팅하고 왔어요. 이제 그쪽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 VIP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도 신규가 아니고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던 병원이었어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진료를 보는 그런 병원은 아닌가요? 이게 관리라는 측면이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큰 병원에서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치료를 한다. 그거는 말 그대로 치료죠. 그런데 이 외국인 환자들, 특히나 VIP라는 계층을 우리가 가끔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어디가 몸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물론 병원에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유지를 하고 혈당이라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끝나는 것이냐, 근데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원해서. 근데 일반적인 그 병원들은 그냥 뭐 처방된 약을 그냥 일단 먹어보고 나아지는 걸 이제 관찰하자, 몸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3개월치 약을 먹고 6개월치 약을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기를 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실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료를 봐주는 의료기관들이 조금 더 필요해요. 약간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치료의 개념을 따지자라기보다는 치료는 기본이고 여기에서 좀 더 세밀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관리해주고 하는 의료기관이 오늘 갔던 의료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VIP 외국인 환자들 요번에 좀 진행을 해보려고, 제가 일단 기존에 검사받았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외국인 환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보고 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과목도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는 피부인 건 확실해요. 피부는 실제로 뭐 여러 장비나 약제들을 사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침투시켜서 기간만 지나면 정말 놀랍게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성형 쪽에서는 요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거상술이라 해서 이제 정말 팽팽하게 얼굴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수술의 범주여서 성형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꽤 높은 그런 술식입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피부나 성형에서 주로 많이 하는 치료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주름을 없애달라 라는 부분의 요청이 사실 가장 많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각 인종마다 피부의 기본적인 상태가 좀 다르다라고 의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러피언, 동양도 이제 뭐 북방계냐 뭐 남방계냐에 따라서도 또 좀 다르고 피부 성격 상황도 다르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유럽에서 혹은 러시아에서 오는 환자들이 만족하는 병원들이 또 있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환자들이 좋아하는 병원들이 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잘 아는 의료기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 환자들이 그런 피부 미용 외에도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중앙아시아하고 몽골, 그리고 러시아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와서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그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이제 질병이 많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결국엔 암까지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식생활에 관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육식을 주로 하시는 나라, 도수 높은 술을 굉장히 선호하는 나라, 그리고 야채를 좀 잘 안 먹는 나라들이 있어요. 야채가 잘 안 나든지 정말 빵, 고기, 그리고 디저트 먹는, 파스타 정도 먹는 그런 식의 식생활이 아주 일반적인 나라들에서 성인병 관련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제가 진행을 했었던 환자들은 역시 암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이랑 당뇨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혹은 병원 관계자분들이랑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의료 관광을 이어가시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의료기관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환자가 어떤 의료기관에 가려면 일단 환자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환자가 정확하게 이 질환을 치료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분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병원이 다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무릎 관절 치환술, 토탈 니 리플레이스먼트라는 TKR이라고 할게요. 그런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큰 병원으로만 가려고 하신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될까?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대형 병원도 있지만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은 물론 토탈 니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그 수술도 당연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암 치료라든지 그런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진행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약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관절 전문 병원은 정말 매일 수십 수백 건의 그런 관절 관련한 치료와 수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 치료에 특화된 장비라든지 의료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한국에 전문 병원이 또 있고 그걸 잘 매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의료기관의 특징을 잘 분석을 해놔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외국인 의료 관광이 필요한 병원의 경우가 있을까요? 요즘은 그 과목 자체가 굉장히 좀 세분화돼서 외국인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그냥 피부 미용, 성형, 건강검진, 관절, 뭐 암치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행이 됐었다면 당연히 그건 기본적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요새 좀 꽂혀 있는 게 탈장 치료 부분하고 치과. 근데 탈장 치료 부분은 저도 몇 차례 환자를 진행을 하면서 그냥 대학병원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정말로 탑 클래스의 탈장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 병원을 많이 탐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외국인 환자들에게 좀 홍보하고 알리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재발이 잘 되더라고요. 현지에서 수술한 사람들의 재발률이 높다. 그리고 그 수술이 어떠한 메쉬라 그래가지고 어떠한 의료기기를 넣어서 그거를 체내에 남기고, 그러니까 망 같은 거예요. 망, 메쉬니까 그 탈장된 부위에 메쉬를 집어넣어서 하는 수술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병원에서는 그 메쉬 없이 재발 잘 안 되게 하는 특허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고, 왜냐면 그걸 정확하게 이제 홍보를 하면 그거에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정말 그 탈장 환자들은요,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복압이 높아지고 나중에 또 찢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어서 정말 잘 요번에는 한 번에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니즈가 되게 높거든요. 그런 사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탈장 된 적이 있다 이런 얘기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건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서양 환자들이 탈장이 더 많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 원장님한테 직접 들었고 자료도 찾아봤어요. 복막이라고 할까요? 이제 안에 찢어지는 부위가 아시안 쪽이 훨씬 더 탄성이 좋대요. 잘 안 찢어진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그게 조금 더 쫀쫀하지 않다? 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탄성이 적어서 잘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환자들이 탈장 환자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대요. 캐나다에 탈장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탈장 수술 논문 발표도 많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도 외국인들도 똑같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냥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을 안 듣냐면 약을 잘 안 먹어요. 저도 고혈압 환자거든요. 낮은 수준의 고혈압 경계에 있는 환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을 매일 먹어요. 그런데 고혈압 수치가 매우 높은 사람들은 그 혈압
그래도 어느 정도 낮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약을 먹어줘야 되는데, 약을 처방을 받아 가도요, 복약 지도를 당연히 해도 매일같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도 먹지를 않아요. 왜 그냥 그래요? 자기가 머리가 좀 아프거나 목이 뻐근할 정도로 증상이 조금 악화된 날, 그날만 먹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해줘요. 혈압약은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혈압약은 매일같이 먹어서 혈압을 낮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줘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그렇게 지키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병을 키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뭔가 의료 관광이라고 하면 아예 어리거나 아예 나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린 쪽은 예뻐지는 쪽을 선호하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40대에서부터 출발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치료 개념은. 그 유아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질환, 예를 들자면 혈액암이라든지, 아이들이 사실은 큰 병에 걸리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유전적인 이유로 이렇게 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이제 입국을 하시죠. 그럼 응급으로도 오기도 하나요? 응급으로도 오죠. 제가 진행했던 환자들은 일부는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진행이 돼서 입원을 하고, 그렇게 진행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아까 병원에서도 이제 의료 관광을 받으려면 관리적인 측면도 엄청 신경 써야 한다 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 관리 부분은요, 시간 들여서 제가 특강을 하기도 하는데,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되게 세밀하게 있어요. 그냥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관리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건강이잖아요. 아니면 환자가 필요한, 예를 들어 성형외과 아니면 피부과 술식, 그건 치료는 아니니까 이러한 어떤 의료적 목적 있죠. 그거를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관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환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줘야 그걸 기반으로 내가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가 세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약을 3개월치를 재워갔어요. 그러면 3개월이 다 되고 나서 연락을 하면 안 돼요. 대부분 귀국하고 뭐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지만, 먹어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피 검사를 해서 그 결과지를 현지에서 보내줘라. 그럼 내가 의료기관에 제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의 약을 그대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약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알아서 다 못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부터. 그리고 다음 한국 방문 일정, 당연히 암 치료 환자들은 그런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한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환자 중에 어떤 환자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환자를 봐야 돼요. 근데 본인이 암 환자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서 계속 체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예약 계속 안내해주고, 또 차량 세팅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OP 업무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외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있죠. 외국의 병원이 당연히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는 상황이죠. 첫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의 의료수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수준을,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의료를 찾아서 사실 오는 거가 일반적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지에 뭐 의료 수준을 폄하하고 뭐 무시하고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의료기관과 그런 어떤 약, 주사제, 치료 방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크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해외에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는지, 장비가 있는지 더 알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해외를 찾는 거죠. 어떤 나라는 병이 발견되면 의사를 먼저 찾아서 그 의사한테 몸을 맡기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이 병을 어느 나라에서, 어느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들을 찾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일반적인,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병이 발견되면 뭐 어느 병원에서 치료할지 정도는 생각을 하죠. 어느 교수님이 잘하는지 인터넷이든 지인이든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찾게 되죠. 우리나라 안에서. 근데 좀 다르죠. 비용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나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하죠. 당연히 이 시장이 형성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일반적인 외국인들의 지불 금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서 지불하는 보험 수가랑
1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기관마다 외국인 환자 수가가 달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게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준비사항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외국인 환자 통역사를 병원에서 채용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병원들도 사실은 그 직원들 월급을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일할 공간, 국제팀이 됐던 국제진료팀이 됐던 그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서 컴퓨터도 놓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해외 나가서 홍보도 하고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런 마케팅 활동도 진행을 해야 되고 비행기표도 그래서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한국인들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부수적인 운영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환자 수가는 일반적인 한국 환자 비용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치료받는 금액보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금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치료받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숙소 등의 비용이 더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는 이유는 그만큼 의료적 수준이 높은 나라인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신뢰해서 찾기 때문이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 DM 뭐 다 좋습니다. 카톡도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바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은 제가 찾아서 보고 또 여러분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